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슈들보다는 지난주에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정책주 흐름이 눈에 띄게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책주 관련해서 가장 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는 단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원전 관련한 테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건설 쪽 테마.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주요 수급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지수 자체가 지금 좀 악화되어 있는,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테마로 엮이면서 더욱더 강한 탄력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 쪽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5일, 그러니까 대선 두 달 전 건설주 쪽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이미 한 차례 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한라, 동부건설, 금호건설, 남광토건까지 좀 밸류에이션 측면의 종목에서부터 또는 테마성 수급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건설주 어떤 종목을 고르냐보다는 건설주를 미리 잡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결국 건설주들이 왜 움직이냐면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결국 주택 공급을 공공이 아닌 민간 쪽으로 확대를 했어야 된다고 미리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현대건설이라든지 GL건설, GS건설, DLENC 이런 종목들, 대형 건설사들이 1차적으로 대우건설까지 1차적으로 시세를 분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 뒤로는 이 매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까지도 엄청난 시세가 좀 뒷받침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 성격의 수급들이 오히려 이런 정책주 쪽으로도 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정책주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부터 해서 건설, 재개발, 재건축 공약에 관련한 정책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도 시세가 좀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책주들이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어, 의문이 충분히 좀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수가 단기간 V자 반등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 지금 건설 중소형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보시는 이 상위 상승률 종목군들 중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뒤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 종목들을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일성건설이라든지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보이는 일성건설, 범양건설, 동신건설 이러한 중소형 건설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순환 움직임을 띠면서 한두 차례 파동을 더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주 역시도 정말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따라주는 정책주라면 긴 호흡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테마 성격의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또는 길어봤자 두 차례 파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여태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중소형 건설사 종목들을 따라잡는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건설사 관련한 종목들 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주목받지 정책주 관련해서 좀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종목들 아직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을 미리 좀 보시는 게 적합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관련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현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조은희 당선인까지 서초 갑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이 된 조은희 국회의원까지 전 국회의원까지 세 인물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구간을 일단 지화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공약화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역시도 분명히 한 차례 파동이 도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되기 전 시세를 발생하지 못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5% 공략주입니다. 오늘 바로 KT 서브마린입니다. 기존에 이재명 전 후보 그러니까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통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해서 기존에 엄청난 시세가 좀 발생했던 케이스가 있고 지금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과정에 좀 진입해 있는데 오늘 약간의 시세가 좀 발생하려다가 관련 수급들이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 쪽들로 몰리면서 아직까지는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에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매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수익을 내고 나오기 상당히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리게 되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시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접근해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한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온 게 바로 사무개발입니다. 역시 비슷하죠. KT 서브마린과 차트 흐름이 비슷합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기계적인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KT 서브마린보다 일시적으로 대장주격 흐름을 뺏어오는 수급이 있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KT 서브마린이 압도적인 수급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개발 역시도 이등주 정도의 흐름은 관련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한 이슈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인물 모두 공통적으로 좀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서 관련한 언급들이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미리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 공략주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 종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KT 서브마린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사무개발입니다. 두 종목 모두 5% 공략주로 좀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기술적인 위치가 손절을 요하는 그런 위치의 종목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손절에 대한 중요도는 낮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지난 매물대가 좀 주요하게 좀 포진되어 있는 구간인 7,000원 정도 라인 이 가격을 목표 가격으로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800원에서부터 5,850원 정도, 아무래도 이번에도 역시 후발주격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KT 서브마린의 시세를 추종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5% 공략주였었던 평화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한네트라든지 비슷한 관점입니다. 테마적으로 좀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에 아주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무개발과 KT 서브마린 지금 현 시점 5% 공략주로 오늘 3월 16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